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은 오전 11시입니다. 네, 경제방송으로 함께 하는데요. 글로벌 이코노믹 김대호 박사님 오늘도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요거 개발했거든요, 박사님. 11시. 사람들이 좀 기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한 번 더. 11시. 부끄러움은 박사님의 목. 저는 괜찮아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해갖고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애청자분께서 저희 구독자분께서 하나 제안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경제야! 이러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게 제목 딱 보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제목을 좀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돈이야. 그래서 문제는 돈이야. 이렇게 바꿔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뉴스엔진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댓글에 반응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수용한다는 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부터는 문제는 돈이야. 11시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죠? 예, 117년 만에 우리 기상청 네. 관측 이후로 최대 11월 달 눈으로는 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박사님 저는요. 사실 눈이 이게 첫눈이 내렸을 때 이렇게 눈이 야, 이게 눈이야. 이렇게 내리는 첫눈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첫눈이 네. 보통 조금씩 내리거나 그렇죠. 뭐 왔나? 이럴 정도잖아요. 예. 근데 오늘 어제는 막 내가 눈이다 이러면서 막 와 이렇게 네. 내리는 첫눈은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눈을 대학 입학 때 처음 봤어요. 네? 네. 그전에는 눈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남쪽 지방에 살아가지고요. 아, 어디 쪽이세요? 저 남해안 해안가에 살았는데요. 아. 그래서 대학 1학년 겨울 방학 때 네. 이제 시골 가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캠퍼스에 눈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나와서 처음으로 눈을 보고 멍멍이처럼 막 뛰어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눈사람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낭만적이셔라. 네. 그쵸. 처음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미팅하던 여학생한테도 야, 우리 내년에 첫눈 오는 날 우리 여기서 만나자. 썸녀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안 나타났어요. 첫눈에 뭐 마음 아픈 사연까지 해주셨습니다. 아유, 재밌네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너무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막 도로도 유실되고 뭐 공무원들은 막 집합 걸려서 나가고 막 이런 게 허다했던 동네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뭐 설레는 마음도 있고 한데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교통 조심하시고 또 눈길 미끄러우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오늘 얘기할 내용은 지금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현지 시각으로 25일입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SNS에 관세 폭격을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약 유입 또 불법 이민에 대한 대응으로 멕시코, 캐나다의 25%의 관세 게다가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10%를 더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진짜 할까요? 어때요, 박사님? 예, 사실 관세 25%는 엄청난 폭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짜리 물건이 있다. 이런데 국경선을 넘을 때 25% 125만 달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건이 과연 이걸 수출했을 때 멕시코나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했을 때 네. 그래 갑자기 급하게 높아진 물건을 미국 사람들이 살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물건을 사실 수입하는 물건을 안 살 테니까 네. 멕시코나 캐나다는 미국 수출 길이 막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뿐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걸 사게 되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경제 엄청난 변화인데요. 사실요. 역사를 경제사, 돈의 역사를 지켜보면 네.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어느 빌헬름 왕세자가 총을 맞아 죽고 이것은 하나의 사건 사고적 계기만 형성이 됐을 뿐이고요. 사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결국은 관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도 관세 때문이죠? 세계 전쟁이요. 아, 세계 전쟁이? 예. 아, 그래요? 세계 대전이라는 게 그게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나라 따먹기를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 관세 정책으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에게 관세를 붙이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무역 장벽을 치거든요. 네. 이걸 좋게 얘기하면 보호 무역주의인데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쇄국 무역 정책이죠. 사실 우리나라도요 수천 년 동안 아예 외국 상품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들어올 경우에 엄청나게 세금을 매기고 그런데 1, 2차 대전을 지나면서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같이 망한다. 그래서 관세라는 걸 없애자. 관세 장벽 없애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가트라는 거예요. GATT. 가트. 네. 예, 가트가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관세를 제로로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 가트가 WTO로 돼 있고 WTO가 가트의 어머니 격이에요. 지금은 모든 나라가 관세를 한 푼도 안 붙이는 거로 향해서 그동안 한 1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어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이 역사를 거대하게 거슬리는 인물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만약에 실행에 옮겨지면 1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세계가 치고 박는 돈 문제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패러다임 자체를 그냥 확 바꾸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뭐 믿기 어렵지만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역대 대통령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아니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건 알겠는데 보통은 그 나라에 인접한 국가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좀 가까운 국가들에게는 뭔가 좀 잘 지내고자 하는 액션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위아래로 붙은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치고 들어간다? 아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관세 정책은 동맹국이냐 아니냐 이거 안 따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 동맹이라고 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예외는 없구나.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동맹일수록 그 관세 폭격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관세를 때리는 이유는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기 나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의 값싼 제품이 들어오지 않게 금액을 더 때리는 건데 네. 이것은 일반적인 관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는 그런 경제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를 말을 듣게 하는 어떤 채찍 수단으로 말 안 들으면 관세 때릴 거야. 그러니까 소위 관세 깡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소위 말하는 3I라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그중에 하나 이민 문제가 있습니다. 자, 흑인들이요. 특히 흑인 남성들이 해리스를 찍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인데도 또 자기 같이 억압을 당했던 유색 인종을 찍지 않고 네. 트럼프를 찍었던 이유 트럼프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트럼프가 이민을 막아주겠다. 쫓아내 보내겠다 이랬거든요. 이민자 지금 100만 명을 네. 연방 군대를 통해서 쫓아내겠다 했는데 그 이민자를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제일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구냐? 흑인이에요. 흑인. 예. 네. 왜냐하면 흑인들이 정말 어려운 잡일들 네. 거기에 고용이 많이 돼 있는데 이민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잡일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민자 때문에 흑인들 경쟁력이 떨어져 굶어 죽는 사람도 생겼는데 100만 명을 쫓아내주면 흑인들은 살판이 난 겁니다. 그것을 해리스가 놓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관세 폭탄은 그렇게 공약에 약속했는데 아무리 미국 정부가 쫓아보내도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에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우리는 다른 나라 이민 가려면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 엄청난 모험이에요. 아, 네네. 예, 그런데 제가 미국서 뭐 상당 기간을 살면서 네. 저는 불법으로 월경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요? 예. 불법으로 월경을 한다? 그렇습니다. 네. 국경을 넘어서 네. 멕시코나 캐나다에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달리 육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냥 가려면 마음 먹으면 간다 이런 예, 뜻인 육로로 거죠?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민국이
몇 군데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 그 네. 국경선이 약 4,000km인데 4,000km에 1km에 하나씩만 세워도 그건 그러니까 그 이민국이 없는 지역이 많고 네. 아예 철조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고 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100만 명 쫓아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의 도움이 없으면 그쪽에서 또 이민이 넘어오기 때문에 아예 미국이 막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막아줘야 되는 네.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멕시코 정부는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데 넘어가면 대환영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1인당 GNP가 올라가요. 1인당 국민소득. 그게 또 멕시코의 입장이군요. 네. 소득이 올라가고 예산 쓸 거는 제한돼 있는데 가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1호 관세 폭탄으로 캐나다, 멕시코 말 잘 들어. 자, 1월 20일까지 그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못하게 조처를 취해. 그거 안 하면 25% 폭탄 때릴 거야. 선언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꼭 8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내각 때도. 예, 그때는 네. 관세를 25%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네. 일기 내각 시작하기 전에 가만두지 않겠다.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싸우는 척하다가 한 달 만에 꼬리를 내려가지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국경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와서 meg시코를 향해서 관세를 때리지 않고 오히려 관세율 0% FTA 자유무역 특혜를 줘왔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다면 하고 또 말 잘 들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이번 조처는 캐나다나 멕시코에 진짜로 관세를 때리겠다는 조처보다도 협박을 해서 빨리 국경 닫어. 그러면 잘해줄게. 안 하면 죽여. 이런 어떤 채찍과 당근을 같이 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분은 협상의 달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협박할 때 확실히 말 들게 하고 이런 거 좀 보면 무서운 것 같아요.